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거 문제지를 다 갖고 계시죠? 네, 인터넷에 업로드 해드렸어요. 카페에다가. 이게 시작됐어요? 네. 2010년 기능사 2회 필기시험 문제를 중점으로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철도신호 기능사 2회 필기시험 문제 1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기능사 철도신호 기능사 2회 필기시험 신호 문제 19번부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다 빨리 풀고 가능하면 이 다음 문제집까지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궤도 회로를 구분하는 각 절연개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전차선의 귀선 전류를 흐르게 하고 인접 궤도 회로의 신호 전류의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은 뭔가? 이게 답은 쉽죠? 1번 임피던스 본드, 2번 궤조 절연, 3번 궤도 개전기, 4번 궤도용 초크. 이렇게 문항이 나와 있는데 전차선 귀선 전류를 흐르게 하고 신호 전류 흐름을 차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임피던스 본드이다. 임피던스 본드는 초당 3Hz, 초당 3Hz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해하죠? 그것? 네. 됐죠? 임피던스 본드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임피던스 본드는 역대 철도신호 기능사 문제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임피던스 본드는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WLR 통상적인 명칭은 1번 전철 회전 계전기, 2번 전철 제어 계전기, 3번 전철 표시 계전기, 4번 전철 조사 계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답은 1번 전철 쇄정 계전기입니다. 4번 전철 제어 계전기는 WR, 그렇죠? 전철 표시 계전기는 KR, 전철 조사 계전기는 ZR, 전철 쇄정 계전기는 WLR이다. 이건 쉬운 거죠? 네. 네, 이건 쉬운 겁니다. 21번은 넘어가겠습니다. 22번 수도권 CTC 구간에서 폐색 신호기가 진행 현시 중 주 및 보조 필라멘트가 동시에 단선되었다면 신호 현시는 지금 폐색 신호기가 진행 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G 램프가 켜져 있을 때의 현상이에요. G 램프가 켜져 있을 때. 자, 등렬식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수도권 CTC는 등렬식으로 봤을 때 등이 4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등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무슨 표시예요? Y, R, G, Y. 이 Y1으로 표시하죠. 근데 요 G 램프가 켜져 있어요. 요 G 램프가. 근데 갑자기 이게 끊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 필라멘트는 주 필라멘트와 보조 필라멘트가 2개가 동시에 있어요. 이 필라멘트를 구성을 보면 배경이 안 나오겠지 그래. 아이씨. 배경이 그게 저런 게 없는 게 이렇게 돼 있다면 이놈이 단선되더라도 이게 켜져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항상 현시를 하기 위해서 하나가 꺼져도 하나가 켜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혀를 내가 잘못 끊었는데 이렇게 현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2개가 다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예요. 2개가 다 나갔으면 아무리 불이 켜지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 단계는 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 단계는 뭐냐? G가 꺼졌으니까 그러면 G 다음에 가는 건 뭐예요? G 다음에는 뭐죠? 우리가 이 봤을 때 YG죠. 그죠? 네. YG죠. 그 다음에 Y. 그렇죠? 그 다음에 YY죠. 그 다음에 R단 말이에요. 근데 이 G 램프가 꺼졌어요. 그럼 G가 이게 켜질 수 있을까? 안 켜지죠. 정답은 Y다.
그래서 22번은 가번이 정답이다. 쉽죠? 네. 이걸 보면 이해가 되죠? 네. 아, 이해가 됐습니다. 23번 축전지의 충전 방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전류법이 맞고요. 정전화법도 맞고요. 부동 충전도 맞습니다. 유도법은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축전지 충전 방식과 거리가 먼 것은 유도법인데 거리가 가까운 것, 다시 말하면 축전지 충전 방식은 정전류법이다, 부동법이다, 정전화법이다. 이 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24번 문제는 지난번 문제에도 나왔어요. 턱레일이 2번 있고 좌우 두 개의 분기에 사용하는 선로 전환기는 보통 선로 전환기다. 이건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기 선로 전환기의 회로기 표시 접점 구성 조건은 뭐냐? 25번은 가 첨단 궤조 밀착 완료. 나 제어계 전기 여자. 선로 전환기 해정. 전동기 회전. 정답은 가번이죠. 첨단 궤조 밀착이 완료가 되면 회로 제어기 표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밀착이 완료가 안 되면 회로 제어기 표시가 구성이 안 돼요. 밀착이 완료가 되는 상태를 확인하고 회로 제어기 표시 접점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제어 계전기가 여자 됐다고 해서 선로 전환기의 회로 제어기 표시가 접점이 구성이 안 됩니다. 선로 전환기 해정이 되면 안 되는 거고요. 세정이 돼야 되는 거죠. 회로 제어기 표시 접점은 선로 전환기가 세정이 돼야 되는데 해정이 되는 조건은 아니다. 전동기가 회전이 되는 조건도 아니다. 첨단 궤조 밀착이 완료가 돼야 된다. 정답은 가번이 됩니다. 26번은 넘어갑니다. 27번 궤도 회로를 통해 열차를 검지하고 연동장치로부터 신호정보를 수신하여 차상으로 전송하는 장치는 ATC죠. ATC입니다. ATS는 정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CTC는 집중 제어 장치를 얘기하는 거고요. ALS 이거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용어인데 정답은 ATC가 맞습니다. ATC는 고속철도 구간에 많이 쓰이고 있고 또 수도권 지하철 구간에도 일부 쓰이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ATP를 많이 쓰고 있죠. 28번입니다. 이 ATS 장치 지상자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뭐냐? ATS 지상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ATS는 뭐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ATS 지상자 안에 뭐가 있느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무슨 페이지죠? 여기 무슨 페이지죠? 저항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뭐죠? 콘덴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죠? 리액턴스. 코일. 코일. 야, 이렇게 돼 있어요. 지상자가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지상자 내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ATS 28번이 뭐죠? 정답은? 나번이 맞죠? 그죠? 네, 나번이 맞습니다. 이걸 보면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보면 왜 나번인가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예. 29번 궤도 회로가 단락되었을 때 과전류를 제한하며 착전 전압을 조정하는 기기는 뭔가? 궤도 회로가 단락되었다. 과전류를 제한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문제는 그 기술사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한류 장치를 얘기하는 건데요. 예, 쉽게 얘기하면 이 궤도 회로가 있으면 여기에 절연을 이렇게 잘라서 송전을 합니다. 여기에 송전을 하는데 이 송전할 때 어떻게 송전하냐면 저항자가 있어요. 이 저항자가
이게 무슨 장이죠? 가변적. 가변장. 오, 잘하시네. 가변장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변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계전기를 만들어서 TR 궤도 계전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열차가 이게 쇼트가 이 평상시에는 이런 전류를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열차 바퀴가 쇼트가 되면 전류가 무한대로 흘러버리죠. 그죠? 네. 무한대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건 이 저항을 이 계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회로를 만들었는데 열차 바퀴가 여기를 점유하게 되면 무한대로 전류가 흘러요. 이걸 막아주는 게 요거는 이놈이에요. 가변장. 이걸 보고 한류 장치라고 그래요. 한류 장치. 한류 장치라고 그래요. 한류 장치 시스템. 그럼 29번의 정답은 뭐예요? 과절 전하며 착전 전압을 조정하는 기기. 뭐예요? 궤도 저항기다. 요 저항기예요. 궤도 저항기. 정류기도 아니고 축전지도 아니고 계전기도 아니고 궤도 저항기다. 30번 전환 쇄정 장치란 뭔가 쉽게 얘기하면 선로 전환기를 쇄정하는 거예요. 쇄정하는 건데 완전히 전환되지도 않았는데 쇄정이 걸 수가 있을까요? 안 되죠. 그렇죠. 완전히 전환된 다음에 쇄정을 걸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4번. 답은이죠. 선로 전환기를 전환하고 쇄정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갑은 선로 전환기를 전환만 한다. 전환만 하는 것을 쇄정 장치라고 하지 않지. 선로 전환기를 쇄정만 한다. 중간쯤 벌어져 있을 때도 쇄정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부정확한 거죠. 완전히 전환하고 쇄정을 해야 맞는 것이다. 전환하고 신호기를 쇄정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말이 안 됩니다. 선로 전환기를 전환하고 신호기를 쇄정한다. 이 쇄정하는 조건들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AS 조건도 있고 신호 제어 계전기도 있고 있습니다. 정답은 선로 전환기를 전환하고 쇄정한다가 정답이 맞습니다. 31번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단선 전철 구간 건널목 경보 장치의 경보 시점에 설치하는 기기는 2420이다, 2440이다. 뭐예요? 2420. 2420. 그냥 거기 답이 써져 있으니까 2420이 아니에요. 그냥 2420이라고 해주세요. 여기 써져 있으니까 2420이라고 쓰면 안 돼요. 여기가 건널목이 있어요. 이렇게 건널목이 있어요. 이쪽은 하해, 이쪽은 상해 이렇게 있어요. 이 건널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시점이에요. 이쪽으로 봤을 때 이게 종점이에요.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시점이에요. 이게 종점이에요. 열차의 방향을 봤을 때 여기에 그러면 뭔가 2420이 있고요. 여기는 2440이 있어요. 이놈도 2420 있고요. 이놈도 2440이에요. 그리고 선로 전환기 이 건널목 경보 장치에 이 점제어식 방식으로 사용되는 계전기 그러니까 조건 2420이 몇 개 들어간다? 2개. 2개 들어간다. 2440은 2개. 2개 들어간다. 요것의 전격 헤르츠는 20kHz 헤르츠 플러스 마이너스 2Hz 2kHz 20kHz kHz 2440은 40kHz. 요 지난번에 이거 배웠던 거예요. 40kHz. 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이거는 건널목 경보 장치가 거의 없어지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꼭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종점에 해당되는 것은 2440 40Hz. 시점에 해당되는 건 2420 20kHz. 이건 꼭 시험에 나오는 문제니까 그 10문제 20문제 중에서 10문제 확실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펄스하고 같이 확실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1번의 정답은 뭐예요? 3번. 3번이에요. 건널목 경보장치의 종점에 설치하는 기기는 뭘까? 2440. 2440. 예, 맞습니다.
공부 잘 하십니다. 이 32번은 한시 동작형인데 이건 시소예요. 타이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시간이 경과 후에 접점이 닫혔다가 전압을 끊으면 바로 접점이 열리는 것. 그러니까 온 딜레이 타이머라고 하는 타이머 시소 계정기 종류는 한시 동작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호 제어 회로에 쓰이는 접근 세정 회로에 들어가는 건데 그건 UR이라고 또 표시할 수도 있어요. UR. 33번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선로 전환기 전동기 활전류 이건 무조건 외세요. 8.5A. 8.5A 이하. 이 전류가 약하면 슬립 전류가 약한 거죠. 이 전류가 약하면 이 8.5A인데 실제로 뭐 2, 3A가 흐르게 되면 전동기가 공회전을 해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럴 때 현상은 뭔가 불일치 상태다. 지난번에 문제도 한번 그런 문제가 흘려졌어요. 34번 ATS 장치의 동작 개통 순서로 옳은 것은 이건 무조건 외셔야 돼요. 지상자에서 차상자로 갑니다. 발전 증폭구에서 여과기 계전기. 이건 차상자 위에서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지상자를 통과해서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차상자에서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상자에서 차상자로 바로 올라갑니다. 여과기로 가는 게 아니라 발진 증폭부로 가서 여과기를 통과한 후에 계전기가 작동한다. 이것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분기기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분기부는 꼭 이거는 또 이론적으로 한번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 철도 사람이면 요 신호 설비에 대해서는 궤도회로 장치 선로에 대해서는 알아야죠. 여기에 선로 전환기가 있다고 봅시다. 그림을 잘 못 그렸어. 나는 미술 점수는 좋은 점수를 못 받았어요. 잘 못 그려. 이 선로 전환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첨단 부분이다. 첨단 부분.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리드 부분이다. 리드. 여기서 이 선로 전환기에서 여기 연결하는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히로 부분이다. 히로 부분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뭐냐? 크로싱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철기 선로 전환기는 리더부, 히로부, 크로싱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뭐 다른 거 없어요. 여기 끝은 첨단 부분도 있는데 첨단 부분은 뭐 필수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리더 부분, 히로 부분, 크로싱 부분이 있다. 리더 부분은 요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기까지 리더 부분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여기까지 요 히로 부분에서 첨단 부분 요 선로 요거를 리더 부분이라고 그래요. 리드, 히로, 크로싱. 이걸 보고 크로싱을 노스 부분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코. 그래서 노스 가동형, 크로싱 가동형, 크로싱 선로 전환기라고 하죠. 지난번에 설명도 했죠. 여기서 이 구간의 거리 1m에 되는 거리까지 쭉 거리를 재서 이 거리가 25m다. 그러면 25번 분기. 8m다. 그러면 8번 분기. 45m다. 그러면 45번 분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m 지점을 보는 거예요. 1m 지점. 그러니까 이 번호가 길면 길수록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거죠. 일직선에 가까운 거예요. 일직선에 가깝다는 얘기는 곡선 반경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를 낼 수가 있다. 이 고속철도는 46번 분기가 아마 그럴 거예요. 46번 분기 아마 그럴 거예요. 이 국철에는 8번 분기에서 보통 15번 분기까지 그렇게 있어요.
15번 분기니까 그렇게 좀 길지 않죠. 곡선 반경이 한 600에서 900 정도?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고속철도는 곡선 반경이 6km예요. 곡선 반경이. 거의 직선에 가까운 거죠. 이 정도 되면 6km예요. 곡선 반경이. 그러니까 고속철도는 휘는 거 거의 없어요. 거의 직선에 가깝죠. 자, 그러면 분기기 35번에 분기기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뭔가? 포인트 부분, 크로싱 부분, 리드 부분, 가드레일 부분. 이 가드레일 부분이 아니다. 이 가드레일은요,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탈선하지 않도록 이 분기기를 하나 더 놔요. 선로를 옆에다가 하나를 더 깔아요. 탈선하지 않도록 하나 더 깔아주는 걸 가드레일이라고 하는데, 이 가드레일은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NS형 전기 선로 전환기에 주로 사용하는 전동기는 콘덴서 기동형이다. 이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10개 문제 중에서 1개가 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콘덴서 기동형 유도 전동기다. 직류 직권 전동기는 아니고 교류 3상 유도 전동기도 아니다. 복권 전동기도 아니다. 콘덴서 기동형 유도 전동기를 사용한다. 그렇습니다. 직류기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전기자, 계자, 정류자가 맞고요. 보급은 아니다. 38번 열차 자동 운전장치 ATO. 그 O는 오퍼레이터를 얘기합니다. 오퍼레이터.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죠. 수동이 들어가면 무조건 아니에요. 자동이니까. 그죠? 자동이니까. 이 내용들 쭉 읽어보시고, 열차 속도가 제한 속도 이하로 떨어지면 제동을 풀어준다. 이게 맞다. 열차에 발차 지시가 주어지면 일단은 수동으로 가속된다. 수동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가속이 되는 거예요. 다번도 라번도 다 맞습니다. 수동으로 가속되는 건 아니다. 자동 운전장치라고 이렇게 쉽게 잘 보면 수동이라고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39번 신호기, 이완표지 및 선로 전환기 등의 기기 상호 간에 일정한 순서에 의하지 않고는 임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뭐냐? 보류다, 자동이다, 쇠정이다, 연쇄다. 이건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건데요. 그냥 연쇄라고 외세요. 이건 설명을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 신호기 상호 간에 일정한 순서에 의하지 않고 임으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연쇄를 걸어버리는 것이다. 강제로 쇠정을 걸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연쇄. 페젤로식 궤도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페젤로식, 계절로식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요? 이성원 씨? 네, 대강 그럼 페젤로식의 계전기는 항상 여자되어 있다. 계절로식은 무여자되어 있다. 열차가 밟으면 계절로식은 여자된다. 여자가 된다. 안전도는 페젤로식이 좋다, 계절로식이 좋다. 계절로식이 좋다. 페젤로식이 더 좋은 거지. 페절로식. 안전도는 마지막. 마지막에 정답 잘 나간다. 왜냐하면 계전기가 항상 여자대에 있다가 열차가 네. 뭐 건들든지 뭐 점유하든지 하면 낙하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게 평상시에 죽어 있다가 열차가 밟으면 살아서 그 조건으로 뭐 작동을 한다 그러면 안 살 수도 있잖아. 열차가 밟아도 안 살 수도 있잖아. 왜 보안도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젤로식이 더 보안도가 높다. 시험 문제 나온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페젤로식 궤도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궤도 계전기가 상시 여자되어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열차 차축에 의하여 궤도기 계전기가 여자한다. 요거는 아까 설명한 대로 이거는 계절로식이죠. 그렇죠? 네. 상시 레일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것도 계절로식이에요. 열차 점유시에만 전류가 흐른다. 이것도 계절로식이에요. 그러니까 40번의 정답은 가번이 맞습니다. 계절로식과 페젤로식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41번 전자연동장치의 주요 구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표시제어부는 있고요. 연동장치부도 있고요. 통신장치부도 있어요. 전자연동장치 주로 움직여지는 그 장치부는 통신 모듈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장치부도 있습니다. 근데 계전기 렉 판넬은 관계가 없는 거죠. 판넬 자체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전기 렉 판넬은 주요 구성으로 볼 수가 없다. 42번 궤도회로 한류장치의 주된 역할. 아까도 얘기했죠. 한류장치는 뭐라고 그랬죠? 저항자 역할이에요. 네. 한류장치는 저항자 역할이다. 이건 한류장치는 진짜 기술사 시험 문제도 나오는 문제예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문제 중에서 50% 이상 나오는 문제가 한류장치예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니까 42번의 정답은 궤도회로 단락전류 제한이다. 축전지의 충전 전류를 조정하는 것은 아니다. 궤도 계전기의 착전 전압 조정하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근데 주 역할은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거다. 전차선 기선 전류가 통로가 된다. 전차선 기선 전류를 통로하는 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임피던스 본드. 네, 정답 맞습니다. 자, 이성원 씨 공부 잘 하시네요. 합격. 네, 축하합니다. 43번. 이거 몇 시에 시작했죠 우리? 지금 30분 됐습니다. 30분 됐어요? 그럼 30분에 끝내겠습니다. 이위식 궤도 계전기는 3위식이 아니에요. 이위식은 여자다 무여자다 요 두 가지예요. 이위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자다 무여자다. 3위식은 45도, 90도, 0도 이 세 가지가 3위식이에요. 네. 이위식은 여자다 무여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위식 궤도회로는 갑은 3종류의 신호 현실을 할 수 있다. 아니죠? 네. 이거냐 아니면 저거냐니까. 두 번째, 유국 궤도 계전기를 사용한다. 아니에요. 유국은 아니에요. 이위식은 무국이에요. 이위식은 여자냐 무여자냐를 따지는 거예요. 무국이에요. 답은 전방 궤도회로의 임피던스를 검지한다. 이건 아니에요. 당일 궤도회로 열차 유무만을 검지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냥 열차 있는가 없는가만을 검지하는 거예요. 이위식은. 44번 신호 보안 장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신뢰도 확보 원칙이다. 고장 시 안전측 동작이 원칙이다. 계전기의 여자 무여자 세정 원칙이다. 다 맞아요. 가, 나, 다는 맞아요. 계전기의 여자 세정 원칙이다. 아니에요. 낙하가 세정 조건이에요. 낙하 조건이 뭐예요? 낙하 조건으로 세정하는 거는 ZR이 여자 되면서 AS가 낙하가 돼요. AS는 평상시에 여자되어 있다가 낙하되면서 세정이 들어가요. TLSR이나 TRSR도 세정 조건이에요. 세정 조건의 계전기가 4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공부하는 것을 보면 세정이라고 하는 계전기는 맨 먼저 배웠던 것이 WLR. 이게 전철 세정 계전기죠. 이것도 평상시에는 낙하가 돼 있어요. 여자가 되면 풀어져요, 세정이. 그러니까 낙하 조건이에요. 이 WLR. 그리고 ASR은 접근 세정 계전기라고 그랬죠. 접근 세정 계전기라고 했어요. 이것도 평상시에는 여자가 돼 있어요. 여자가 돼 있어요. 낙하가 되는 조건으로 세정이 들어가요. 낙하가 되는 조건으로 세정이 들어갑니다. ASR. ASR이 죽으면 뭐가 죽느냐면 TRSR이 죽든지 TLSR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요. 요거는 우행이라고 그랬죠? 요건 좌행이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평상시에는 여자 되어 있다가 낙하가 되면서 세정이 들어가요. TLSR. 요 TLSR은 뭐가 죽어야 죽느냐면 ASR이 죽으면 죽어요. 요거는 TLSR, TRSR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ASR이 살아있을 때 요게 살아요. 산 조건을 이게 사는데 이놈이 죽어버리면 이놈도 따라 죽어요. 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4가지 세정 조건이 모두가 낙하가 되면 세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WLR도 전체로 세정, 이건 접근 세정, 이건 구분 세정이에요. 구분 세정. 이 세정 조건은 모두가 낙하가 되는 조건으로 세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몇 번이죠? 44번. 44번. 신호 보안 장치가 갖춰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궤정기의 여자 세정 원칙이다. 아니죠? 낙하 세정의 원칙이죠. 그죠? 요 설명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45번. 다음 중 허용 신호기에 해당하는 주 신호기는, 요건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죠. 장내 신호기, 출발 신호기, 유도 신호기는 절대 허용 신호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것은 폐색 신호기다. 폐색 신호기는 허용 신호기다. 이 폐색 신호기에 표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여기 있다. 이 연동도표를 보면요. 지금 봐요. 이거 봤죠? 이거 이 파지역 연동도표를 보시면 하 1호, 상 1호가 있죠? 네. 하 4호, 상 1호가 있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신호기를 보면, 도시 기호를 보면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신호기를 보면 폐색 신호기인데, 신호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신호기가 이렇게 있고, 그죠?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 있어요. 여기에, 그죠? 네. 여기 허용 신호기예요. 여기 허용이 한다는 거예요. 여기 신호 도시기호에서 봤을 때 여기 허용이 하는 거예요. 이게 폐색에는 있어요. 하위로 상위로는 폐색 신호기예요. 근데 그 밑에 1A가 있어요. 1A. 네. 1A는 동그라미가 없죠? 네.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이승환 씨가 없을 때 설명을 했는데, 요 밑에 요게 표시가 하나 있죠? 이렇게 요게 있어요. 네. 요게 요 표시가 무슨 표시냐, 이렇게 봤을 때 이 방향으로 열차가 온다고 봤을 때 등 3개가 켜지면 직진 네. 요놈 3개가 켜지면 이쪽으로 가라는 거죠. 아, 이쪽으로 가는 거구나. 기관사가 이렇게 하는, 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진로를. 요놈이 이렇게 켜지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다. 요거 이 표시예요. 이해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장내 신호기는 이게 없어요. 이게 표시가 없어요. 이 표시가 있는 건 하 1호, 상 1호. 그렇죠? 네. 그리고 하 4호, 상 1호도 그렇게 돼 있죠. 네. 근데 그 앞에 떠오면 이 A는 없죠. 네. 그리고 4B도 없어요. 그죠? 네. 3B도 없어요. 3B도 없어요. 이 동그라미 여기 있는 거는 허용을 얘기하는 거다. 허용을 얘기하는 거다. 이 허용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열차가 정지일지라도 열차가 내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15km 서행으로 설설설 들어갈 수 있어요. 허용 신호기, 폐색 신호기는 허용 신호기다. 근데 장내 신호기는 정지면 절대 정지예요. 이 안에 한 발짝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장내 신호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중 허용 신호기에 해당되는 주 신호기는 장내 신호기, 출발 신호기, 유도 신호기 아니다. 폐색 신호기다. 그렇죠? 네. 신호기다. 46번. 신호 현시 상태별 분리해서 허용 신호기에 해당되는 것은 자동 폐색 신호기죠. 그 위아래 바로 나와버리죠.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궤도 회로의 구성 욕구가 아닌 것은 정류기, 궤도 개전기, 궤도 절연. 헤드가 아니에요. 헤드가 뭐냐? 헤드는 처음 들어봤어요? 헤드? 네. 헤드는 헤드는 요 헤드가 아니에요. 요 머리 헤드가 아니에요. 헤드 부분 이런 건가? 예, 아니요. 헤드를 설명해줄게요. 헤드를 일명 헤드라고도 해요. 헤드. 이 선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구체적으로 회로를 이제 그리면
이게 송전을 하겠죠? 네. 이렇게 송전을 하겠죠. 본드를 쳐갖고 헤드를 하겠죠. 네. 케이블이 이렇게 와요. 근데 케이블이 이렇게 오면 여기다 바로 케이블을 연결을 못하죠. 네. 케이블 연결 못하죠. 여기다가 단자를 하나를 만들어서 선로변 옆에다가 단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케이블을 묶고 이건 여기다 묶고 현장 옆에 선로 옆에다가 케이블을 끌고 와서 케이블은 여기다 물리고 이거는 여기다 물리고 이게 이중으로 물리는 거죠. 요걸 보고 헤드라고 그래요. 요걸 보고. 네. 그러니까 단자라고 작은 단자라고 봐야죠. 작은 단자. 그래서 이걸 보고 케이블 헤드라고 그래요. 보통. 아, 케이블 헤드. 예. 그건 들어갔습니다. 예, 요거 케이블 헤드예요. 요거 케이블 헤드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그러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들어가 있죠. 여기도. 네. 여기 척전 부부에도 들어가죠. 예. 이 케이블로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그걸 조금만 봐도 케이블을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가닥이 한 가닥 두 개 들어와서 두 가닥 이렇게 들어오고. 네. 이게 헤드예요. 네. 헤드. 근데 이 헤드가 이 선로변에가 이렇게 있어요. 선로변에가 이렇게 헤드가 있는데 요놈만 사용하는 헤드가 이게 작은 걸 또 하나 여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요놈 또 있어야 되죠. 이쪽 거. 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요. 이 하나 헤드에다가 4개 단자를 만들어요. 두 개는 이쪽으로, 두 개는 이쪽으로. 4회선용 헤드. 서해선. 예, 요건 2회선용 헤드. 네. 헤드예요, 케이블. 이 케이블 헤드라고 한다. 자, 그러면 궤도 회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뭐냐? 정류기, 궤도 절연, 궤도 개전기. 요건 정류기나 절연이나 궤도 개전기 다 있어야 되는데 요 헤드 없어도 상관없어요. 맞아요. 네. 헤드 없어도 작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구성 요건은 이 궤도 회로가 있어야 되고 정류기가 있어야 되고 축전지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건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헤드가 맞다. 케이블 헤드를 많이 들어보셨군요. 네, 이해가 빠르죠? 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르죠. 48번. 조정이 사진 있어? 이게 접지장은 55mm 이하이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접지장을 이렇게 안 써요. 공동 접지를 쓰니까. 내가 그걸 이 55mm장은 옛날 문제예요. 요즘에는 접지장을 이렇게 안 써요. 그 공동 접지다. 그러니까 신호 제어의 신호 설비의 접지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공동이다. 뭐다? 공동이다. 그렇게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신호 문제를 내도 그렇게 돼요. 철도 신호에 사용되는 접지는 어떤 접지를 사용하는가? 1종, 2종, 3종, 공동. 내가 문제 내면 그렇게 낸다고.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그렇게 내요. 그러면 정답은 공동 접지다. 이 55면 앞으로 안 나와요. 이거 시험 문제 옛날 거예요, 이건. 바뀌었어요 지금 1종 2종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55번이요? 48번. 48번. 이 공동 접지로 사용한다. 1종, 2종 접지 다 없어졌어요. 근데 헷갈리는 사람도 있어요. 1종이다, 2종이다. 1종이라고 하면 이거 중요한 거다 하고 생각해서 1종이라고 동그라미 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누가? 이성환 씨가.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접지는 공동 접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9번. 이 문제는 43번하고 비슷해요. 2위식, 3위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3위식 이극 선조 개정기 설명으로 틀린 건 전을 차당하면 구성되는 접점이 없다. 이 유국 개정기의 접점이요. 3가지가 있어요. 세로 접점, 0도, 45도, 90도. 이거 무여자 접점이에요. 이건 여자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는 반의 접점, 요거는 정의 접점. 이게 유국이에요. 유국. 그러니까 요거 개념을 항상 생각하시면 문제를 풀어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전원을 차단하면 구성되는 접점은 없다. 있다. 이 유국 선조 개정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KR을 얘기하는 거예요. KR. WR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유국 선조 개정기는 WR이에요. KR. WR은 유국 자기 유지 개정기예요.
WR은 유국 자기 유지 계정기다. 3인식 유국 선조 계정기는 KR을 얘기해요. 표시 계정기. 요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답은 가번이 맞는 거예요. 무예자 시에는 정의 접점과 반의 접점 모두 개방한다. 이게 맞는 거죠. 플러스에 플러스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인가하면 90도 접점을 구성한다. 이건 정의 접점 맞는 거죠. 랍은 0도, 45도, 95도. 여기 있네 설명이.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네. 이게 나와 있는데 또 설명을 해요. 50번 보류세정이 해정되는 시기는 열차가 그 신호기의 내방에 진입하였을 때. 시간이 가도 이거 설명을 좀 해줘야 되겠네. 이건 접근세정을 얘기하는 건데요. 한 2분 정도 이렇게 좀 소요가 될 건데, 이건 1R, ASR, AS 계정기라고 이렇게 보면 1R, ZR이 낙하되어 있는 걸로 살아요. 이게 평상시에. 근데 전류가 ZR이 딱 살면 이게 죽어버려요. 그죠? 네. 죽어요. 근데 1R ASR은 어떤 조건을 사느냐? 1R AS 요 산 계정기 자기 유지로 살아요. 여기에 인위 조건은 못 살아요. 요 1R ASR은 제일 접점이 뭐냐면 그 1R A 1R SR 자기 유지를 여기다 놓고 TP 여기에 이 파주 역구례를 보면 1A가 있어요. 파주 역구례를 보면 1A 내방이 뭐예요? 21BT가 있죠. 21BT. 네. 그죠? 여기 21BT가 여자 대인 조건을 살아요. 이 1AR 내방에 바로 내방에 이 궤도회를 조건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ZR이 요 ASR은 21BT를 밟으면 뭐가 동작하느냐면 21UR이라는 게 동작해요. UR이 뭐냐면 타이머예요. 요 타이머라고. 그럼 열차가 여기 들어와서 여기를 밟았다. 여기를 밟으면 ZR은 죽어요. ZR은 죽어요. 근데 21BT는 밟았으니까 이게 죽는다고. ASR은 현재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22BT를 밟으면 여기 놈이 동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20초 후에 살아요. 20초 후에 살아요. 21UR이. 그러면 이 조건에 21UR 조건을 하나 더 넣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살면 여기 사는 거예요. 21T가 죽어 있어도 살아요. 21T가 죽어 있어도 살아요. 살면 자기 유지로 살려주고 있어요. 이게 죽어도 자기 유지로 살아요. 여기 자기 유지라고 그래요. 자기 유지 회로라고 그래요. 이게 죽으면 이놈으로 살고 있어요. 근데 21T를 열차가 이 구간을 벗어나 버리면 21T가 살죠? 네. 살면 자기 사는 걸로 살고 있는 거예요. 21AS 그러니까 접근 세정 회로가 이런 회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좀 좋은데 이해를 못해도 좋아요. 이런 조건으로 UR이 동작한다. 시소가 동작한다. 회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류세정이 해정되는 시기는 열차가 그 신호기 내방에 진입하였을 때 보류세정 이걸 보고 보류세정이라고 그래요. 보류세정. 요 내방에 딱 들어오면 이미 해정이 되는 시기예요. 이 타이머가 동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보류세정이 해정이 되는 시기가 언제냐? 내방에 밟았을 때 바로 이게 동작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예. 신호기 외방에 정지하였을 때 외방은 신호기 외방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건 내방이고 이쪽에는 동작을 안 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밟았습니다. 예, 안 밟았으니까. 내방에 딱 들어와서 이 T를 밟았을 때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내방에 진입했을 때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맞다. 나번은 그 신호기의 외방에 정지했을 때는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죠. 열차가 그 신호기 일정 구간에 접근했을 때 그 신호기 일정 구간에 이 신호기 일정 구간에 접근했을 때도 안 되는 거고요.
일정 구간에 정지했을 때도 안 되는 거죠. 내 방에 들어왔을 때만 작동이 된다. 요 회로를 이해하면 좋은데 이 회로를 이해하는 수준은 기사 수준 이상이에요. 이 수준 이상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게 들어가는 거죠. 고도의 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한다면 50번 임피던스 본드의 설치 목적은 뭐 이건 쉽게 다 알죠? 네. 신호 전류를 차단하고 전차선 전류를 통과시킨다. 교량의 사구간 보안회로를 만들려고 한다. 보안회로에 추가로 필요한 개조 재료는 몇 조다? 10조. 지난번에 이해가 됐죠? 여기 나왔네 정답. 사구간에서 개조 재료는 10조. 그때 세봤죠? 네. 어떻게 10조가 들어가는지 네, 그림 이렇게. 맞죠? 그 네. 10조? 10조가 들어가는 게 맞다. 53번 단계조식 궤도회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계조는 그 계절로식이에요. 계절로식을 단계조식이라고 그래요. 왜 단계조식이냐면 그 계절회로가 복계조식이 아니고 단계조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한쪽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조식을 보면요, 절연이 요놈만 잘라져 있다니까. 요놈만 잘라져 있어요. 단계조식은 이걸 얘기해요. 이걸 뭐 복계조식이라고 하는데 여기 착전을 받아요. 여기 착전을 이 플러스를 일로 보내요. 이렇게 열차 여기를 밟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사는 거죠. 이게 단계조예요. 이 절연이 두 개밖에 안 들어가죠. 네. 단계조식은. 근데 보안도는 낮은 거죠. 평상시에는 이걸 뒤져 있으니까. 뒤져 있다고 이제 방송에 또 뒤진 걸로 나오는데 죽어 있으니까 무해자니까 이 기아리 이게 TR이 평상시에 무해자 돼 있으니까 밟아도 무해자 될 수가 있잖아요. 밟아도. 네네. 그러면 보안도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계절의식은 보안도가 굉장히 낮다가 아니라 엄청나게 낮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절의식은 거의 사용을 않는데 이제 돈이 없는 나라는 이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뭐 돈이 없는데 이거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면 아주 보안도가 떨어지는 설비는 이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보안도가 높다 아니죠? 그렇죠? 53번의 정답은 보안도가 엄청나게 낮다. 보수하기는 좋아요. 절연수도 적고 임피던스를 본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설치비가 적게 든다. 임피던스 본드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얘기예요. 단계조식은. 그래서 보안도가 높다는 정답이 맞습니다. 54번 교류 전화 구간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신호기에 몇 종 접지를 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이게 없어졌어요. 다 공동 접지라고 가야 돼요. 1종, 2종, 3종 이게 나왔네. 이 문제도. 근데 이거 다 없어졌어요. 이거 옛날 시험 문제라서 그래요. 네. 공동 접지로 간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55번 고속철도를 횡단하는 고가 차도나 낙석 또는 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등의 자동차나 낙석 등이 선로에 침입하는 것을 검지하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는 인트루전 디텍터다. 인트루전 디텍터다. ID 지작물 검지 장치다. 이거 아시죠? 아시죠? 네. 가번 차축 온도 검지 장치는 핫박스 디텍터라 가지고 HD라고 표현을 해요. HD. 끌림 물체 검지 장치는 DD라고 표시해요. 드래깅 디텍터. 보수자 선로 횡단 장치는 이게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ZP를 많이 쓰죠. ZEP. ZEP를 많이 쓰죠. 이번에 임우경 씨 이번에 교육 가면 저 배울 거예요. 이거 또 배우게 될 건데 이 고속철도에 그 횡단을 임으로 횡단하면 안 돼요. 고속철도 300km로 달리니까 여기를 건너려면 이 표시가 하나 있어요. 이걸 또 눌러요. 눌러가지고 15초 이내 건너가야 돼. 이걸 잽이라고 하는데 ZEP라는 게 있어요. 이 잽을 누르고 들어가요. 이 궤도를 임으로 단락시키는 건데 궤도를 임으로 단락시킨 것도 있고 열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20초 이내에 열차가 못 온다 하면 파란불이 켜져요. 눌러보면 20초 이내에 열차가 있으면 빨간불이 켜지는데 이게 이런 설비가 있어요.
이런 설비를 보수자 선로 횡단 장치라고 한다.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 돼요. 이건 지작물 금지 장치가 정답이니까. 56번 신호기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에 의해 그 진로에 열차가 진입할 경우 관계 선로 전환기를 포함하는 궤도회로를 통과할 때까지 열차에 의하여 그 선로 전환기를 전환할 수 없도록 하는 세정은 뭔가? 진로 세정이다. 이 진로 세정 중에서 이제 그 선로 전환기를 붙들어 주는 것은 AS가 아니고요. 진로 구분 세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진로 세정인데 진로 세정 중에서도 구분 세정이다. 구분 세정. 그 궤도 회로에 구분 세정이 맞다. 진로 세정입니다. 표시 세정과 조사 세정은 아니에요. 조사 세정도 아니고. 개정기 역할이 아닌 것은 57번. 스위치 작용이 맞는 거죠. 회로 구성, 회로 차단하는 거 맞아요. 증폭 효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맞습니다. 58번. 궤도 개정기가 열차에 없을 경우에 낙하되어 있다가 열차가 해당 궤도에 진입하면 여자하는 궤도 방식은 뭐다? 계절로. 네, 계절로식이다. 계절로식의 반대는 뭐예요? 참절로식인가? 계절로식의 반대는 폐절로식이다. 폐절로식이다. 그래서 정답은 나번이 맞습니다. 59번. 다음 중 전기 연동장치의 진로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때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진로 선별식이다, 진로 취급 버튼식이다, 진로 선택식이다, 단독 취급 버튼식이다. 진로 선택식은 아니에요. 전기 연동장치의 진로를 제어하는 방법으로 분류할 때 해당하지 않는 것은 진로 선택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6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동장치 회로 결선을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하는 논리 제어 방식은 전자연동장치다. 전기연동장치는 계전연동장치를 의미합니다. 기계연동장치도 아니고 전기연동장치도 아니에요. 전자연동장치다. 그래서 60번의 정답은 다번이 맞습니다. 한 가지 더 28번인데 여기서 종료.